자, 이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를 이제 배우셨을 때 아마 자바 끝자락에 다른 강사님한테 수업을 들으셨다고 해도 아마 이 내용은 비슷한 걸 다 하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바로 직전에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되게 쉽게 느껴지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설명을 듣고 앞으로 이해해 가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뭔가를 내가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는 이 기능들을 해라 라고 제가 시간을 드렸는데, 이 기능들 안에는 크게 나누면 기능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기능과 아티클 라이트라고 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같은 기능일 거고, 리스트에 관련된 거 이만큼이 또 같은 기능일 거잖아요. 같은 기능인데 상황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라이트도 마찬가지. 똑같이 입력을 받겠지만 첫 번째는 1번 글이 생성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2번 글이 생성이 돼야 되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숙달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라이트부터 진행을 할게요. 순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본인 상황에 맞게 정해서 하시면 돼요. 저는 라이트부터 그냥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익십 탈출구 만들어주는 것도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분리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바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cmd 명령어를 입력 받았는데, 이 명령어가 아티클 라이트랑 같다면 이 안에 있는, 이 if문 안에 있는 로직을 실행하면 된다 라는 거죠. 이 안에서 일단 라이트를 하려고 해요. 뭘 해야 되죠? 제목과 내용을 입력 받아야 되죠.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기 위한 코드, 이거 그대로 가져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아니라 제목, 그리고 이름은 cmd가 아니라 타이틀 맞춰줄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내용도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얘는 body라고 지어줄게요. 일단 그럼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번호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리스트에서도 출력을 제대로 해주려면 번호라는 게 있어야만 하고, 애초에 라이트가 끝났을 때도 몇 번 글이 생성이 되었는지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번호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 번호는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번호인가요? 아니겠죠?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카운팅 되는 번호예요. 그러면 이 메서드가 실행될 때, 문제없이 실행이 돼서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받았을 때 일씩 증가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역 변수에다가 int last article id 같은 변수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물론 제가 지금 표현은 전역 변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역 변수가 아니죠. 얘도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지역 변수예요. 다만 이 지역 변수가 이 if문이나 이 반복문 안에 있는 변수들보다는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아예 전역 변수로 뺄 거면 이 친구는 여기로 갔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로 보내버리면 이 안에서 이 변수 쓸 수 있어요? 왜 못 쓰죠? 얘를 여기서 쓰려고 하면, 자, 한번 써볼게요. int id에다가, 자, 얘는 못 쓴대요. 이거 왜 못 쓸까요? 얘는 진짜 전역 변수가 됐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못 써요. 그 이유는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이 메인 메서드가 어떤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는 애초에 객체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스턴스화 되기 전에 애초에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메모리의 상단부에,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상단부에 이미 공간을 할당받아서 자리를 잡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메서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얘는 그냥 일반 변수죠. 일반 변수는 만들어지는 시기가 시작하자마자가 아니라 뭔가 필요에 의해 이 아래쪽 영역에서 필요할 때 할당을 받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스태틱 메서드 안에서는 일반 변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스태틱 메서드는 스태틱 변수들만 참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을 게 아니라 메인 메서드 안쪽 전역 변수는 아니지만 이 while문과 if문 어디에서도 쓸 수 있는 이 위치에다가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i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줬고요. 밖에서 만든 이 변수에다가 플러스 1 시켰어요. 자,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이러면 last article id라고 하는 이 변수는 실질적으로 값이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우리가 라이트를 몇 번을 하든지 간에 얘는 계속 이 id라는 변수는 1이라고 하는 값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의 값을 이렇게 증가를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last article id한테 다시 id를 넣어준다거나, 둘 다 똑같은 거죠. 1 증가된 걸 그 증가된 값으로 다시 재할당을 시켜주는 방식이에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고, 자, 그럼 번호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출력문으로 보여줘야겠죠. 여기 F로 바꿔주고 %D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해주고 줄바꿈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id 변수를 사용해주면 그때그때마다 이 id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이 이 자리로 치환되어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일단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article write 제목 입력 받으라고 나오고요. 내용 입력 받으라고 나오죠. 엔터 치면 몇 번 글? 1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다시 article write 했어요. 입력을 해요. 엔터 치면 몇 번 글이 생성돼요? 2번 글이 되겠죠. 왜 2번 글이 되죠? 네, 증가된 값을 저장시켜 줬으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라이트 기능 다 한 거잖아요. 제가 써드린 내용대로 다 진행이 됐죠. 이거 다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거 가능해요? 지금 우리는 열심히 받아 적은 뒤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겨서 버리고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로 리스트, 아티클 리스트라는 명령어가 입력이 됐을 때 그때는 실제로 그동안 우리가 입력했던 게시물들이 쭈루룩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저장을 하려면 일단 뭘 써야 되죠? 두 가지가 있어요. 리스트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티클이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객체 하나가 필요하겠죠. 왜? 객체를 사용해서 1번 글이라고 하는 그 글이 갖고 있는 제목과 내용, 번호 이런 것들을 하나의 게시물, 객체로서 묶어서 관리해야 우리가 관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객체 아티클이 필요하다. 이름이야 뭐 아티클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건데 어쨌든 객체 하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객체들을 쭈루룩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이제 화일철 역할이 될 리스트가 하나 필요하다 라는 거죠. 일단은 객체를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할까요? 아예 분리를 좀 할까? 고민이 좀 되네요. 일단은 그냥 여기다가 붙여서 하죠. 메인 클래스 아예 하단부에다가 클래스 아티클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아티클한테는 변수가 세 가지 필요하죠. int id 그리고 string title 그 다음에 string body 라고 하는 변수 3개가 필요해요. 얘네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게시물을 쓰면 아티클 write를 했을 때 번호라고 하는 데이터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제목이라고 하는 데이터도 알고 있어야 되고 내용이라고 하는 데이터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저장해야만 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변수로 공간을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게 공간을 뚫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객체를 사용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게시글 내용까지 다 입력을 받고 나면 아티클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객체한테 세팅을 해주면 돼요. article.id한테 id 지금 위에서 입력받은 계산된 id 넣어주면 되고 아티클에 타이틀한테 위에서 입력받은 타이틀 넣어주면 되고 아티클에 body한테 위에서 입력받은 body를 넣어주면 돼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 알고 있죠? 생성자를 사용하면 훨씬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 인자로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개 변수 인자가 3개고 매개 변수로 3개를 받아야 될 생성자는 없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죠? 마우스 올려서 create constructor 해주게 되면은 알아서 만들어 주겠죠. 근데 변수가 위로 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변수를 위로 올려주고요. 자, 그러고 매개 변수 같은 경우도 이름을 그냥 막 지어서 넣어줬는데 우리가 사용할 목적에 맞게 이름을 변경해주면 좋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고, 자, this.id 현재 이 클래스 안에 있는 id한테, 이 공간한테 매개 변수로 받아온 id 넣어주겠다. 그 다음에 this.title 얘한테 매개 변수로 받아온 타이틀 넣어주겠다. this.body한테 매개 변수로 받아온 body 넣어주겠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를 했을 때, new 아티클을 할 때 여기서 만들어진 번호 id라는 값과 실제로 입력받은 타이틀 body라는 값을 다 끼워 넣어 준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그 값들로 세팅이 돼서 첫 번째 게시물을 썼을 때 id에 1 들어갈 거고요. 제목과 내용에는 실제로 입력한 제목과 내용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글을 입력하면 id엔 뭐가 들어가요? 2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입력받은 타이틀과 body가 또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이렇게 조립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만 하면 조립을 했습니다. 됐나요? 리스트 쓸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들, 새로 만들어진 이 객체의 리모컨을 얘한테 연결을 했어요. 근데 이 아티클이라는 변수는 언제 죽어요? 네, 여기 이품은 끝나면 사라지죠. 그럼 아티클 리스트는 명령어를 애초에 요 밑에서 받게 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받게 될 텐데, 서로 다른 메서드는 관여할 수 없다 그랬었죠? 이렇게 아티클 리스트 명령어를 받을 때 얘가 실행되는 시점에 이 친구는 이미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죽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어딘가에 또 잘 넣어놓고 보관을 해놔야만 다른 메서드, 아티클 리스트 같은 거 실행을 했을 때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리스트는 적어도 이 while문 바깥에는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왜냐면 이 while문 안에서도 만들었을 때 얘가 접근할 수는 있어요. 네, 한번 해볼까요? 리스트 아티클 제너릭은 아티클, 당연히 아티클로 넣어줘야겠죠? 어차피 아티클 데이터만 보관을 할 거니까. 자, 이렇게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다고 쳤을 때 여기서 라이트를 했을 때 여기다가 저장할 수 있고요. 리스트 여기 기능에서 이 아티클스한테 접근할 수 있어요. 왜? 적어도 이 if보단 밖에 있으니까.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렇게 하면 얘는 지금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무한반복문 안에 들어있죠. 그럼 반복문을 돌려고 위로 올라갈 때마다 얘는 새로운 객체를 연결을 하겠네요. 그럼 그 전에 라이트를 통해서 이 리스트 안에 보관했던 데이터들이 연결 다 끊어지고 새로운 리스트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매번 빈 객체에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 while문 바깥에 있어야 돼요. 뭐 얘네들의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리스트에다가 우리가 조립한 객체를 차곡차곡 잘 저장만 해준다면 리스트라고 하는 기능에서도 충분히 가져다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조립한 밑에다가 articles add, 여기에 현재 조립된 게시물을 넣겠다. 자,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 객체가 아니지, 여기서 만든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갖고 있던 변수인데 그 리모컨을 아티클스에 넘겨주고 있는 거죠. 객체 자체가 들어간다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진짜로 게시물을 작성을 하면 아티클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작성된 게시물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저장하고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리스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아티클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입력받았을 때 사용자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 걸로 커밋을 한번 할게요. 좀 끊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수업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방금 제가 정리한 코드가 올라가 있어요. 이거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다시 코드로 와서 이제 실제로 저장까지 잘 해놨으니까 가져다가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else if 얘는 cmd equals article list 라고 하는 명령어를 분기 태울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 안에서 article list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했다 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로직을 수행하면 된다 라는 건데, 이 안에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 우리 메모장 아까 제가 정리해드렸던 이 내용 보면은 게시물이 없을 때에는 게시물이 없다를 알려줘야 돼요. 제가 아까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 아티클 라이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직. 근데 리스트 했죠. 그러니까 게시물이 없는 거예요. 라이트를 했죠. 2번이나 했어요. 그랬더니 게시물이 있는 거죠. 이대로 생각하시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게시물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게시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죠? 일단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볼게요. article write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고 객체로 조립을 하고 articles에 추가까지 해야 게시물이 실제로 잘 써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write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게시물이 없는 경우는 지금 제가 말한 이 과정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 article list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last article id나 혹은 articles, 이거 두 개밖에 없죠. last article id는 어차피 값을 항상 가지고 있긴 할 거잖아요. 0부터 시작해서 글 썼다 그러면은 1일 거고 2일 거고 올라가겠죠. 게시물이 아예 없다. 그럼 우리가 뭐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articles, 얘가 비어 있으면, 이 articles라고 하는 리스트 자체가 비어 있으면 누군가 게시물을 쓴 적이 없다. 왜? 게시물을 써야만 add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서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될 거니까. 그래서 articles가 비어 있는지를 판단해 보면 돼요. 근데 그 비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면 articles.size, 어레이 리스트는 애초에 처음부터 사이즈를 갖고 있지 않아요. 사이즈가 없던 상태에서 게시물이든 뭐든 add가 한번 될 때마다 사이즈가 1씩 증가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add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사이즈를 까보면 얘는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그래서 articles의 사이즈가 0과 같다면 이건 어떤 경우가 되겠어요? 게시물이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존재하는 게시물이 없습니다 하나 보여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다가 실제로 보여주는 로직 구현하면 되나요? 되긴 하죠. 되긴 해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게시물이 존재하든 안 하든, 존재할 때는 여기서 보여주는 실제 게시물들만 나와야 되고,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얘만 나와야 되는데, 요 밑에다가 그냥 써주게 되면 존재하지 않을 때 이거 보여줘 놓고, 그리고 그 밑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보여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애초에 여기서 존재하는 게시물이 없습니다가 출력이 됐으면 더 이상 밑으로 못 내려가게 막아줘야 돼요.
이 if문이 참을 만나서 이 조건이 참이어서 얘가 출력이 되었다. 그러면 밑으로는 코드가 더 이상 못 내려가게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그걸 하지 않고 그냥 else로 엮어도 가능은 하죠. 이렇게 엮어서 해도 돼요. 근데 이것보다 우리가 좀 더 좋은 표현, 효율적인 표현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건 뭐였냐? 여기서 continue. 지금 이 조건문 자체는, 이 else if 자체는 무한반복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continue를 만났다. continue나 break를 만나면 얘네가 하는 기능이 뭐였어요? break는 끝내는 거죠. 무한반복을 종료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중 포문이고 3중 포문이고 이러면 브레이크나 컨티뉴의 위치가 정확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유의깊게 생각해야 되는 건 현재 그 브레이크라고 하는 키워드가 어떤 반복문에 종속되어 있는가만 생각하면 돼요. 종속되어 있는 반복문 중에서 제일 가까운 애를 빠져나갈 거니까. 그러면 컨티뉴도 마찬가지죠. 얘는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컨티뉴를 만남과 동시에 반복문 꼭대기로 올려버리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2중 3중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누가 나를 종속하고 있는가, 어떤 중괄호에 감싸져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감싸져 있는 중괄호 중에서 나랑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제어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컨티뉴가, 코드가 진행되다가 컨티뉴를 만났다. 그럼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커서를 올려놨더니 여기에 하이라이팅 되고 있어요. 이 친구를 제어하는 컨티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커서 올려놓으면 이 친구가 하이라이팅 돼요. 이렇게 가장 내가 종속되어 있는 반복문 중에서 나랑 가장 가까운 반복문, 그걸 빠져나가거나 그걸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를 만나면 여기로 올라갈 거니까 더 이상 이 밑에 있는 코드는 진행이 안 될 거다.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이거 보여주고 올라가라 하는 거죠. 자, 그럼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처리를 했고,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를 처리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존재할 때는 제가 보여주려고 했던 방식이 번호나 제목, 일단 타이틀이 하나가 필요한 거고요. 이 타이틀을 만들어주고 그 밑에 실제로 리스트를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보여줄 때 지금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리스트를 순회하면 되나요? 역순회를 해야겠죠? 순서가 거꾸로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아티클스에 저장이 되겠지만 실제로 보여줄 때는 뒤에서부터 최신 글이 가장 꼭대기로 올라오는 게 맞는 거니까, 먼저 쓴 글은 밑으로 깔리는 게 맞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려고 해놓은 거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탭 번호, 탭 버티컬 바, 탭 제목, 탭, 이건 그냥 간단하게 탭으로만 하기로 했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해놓고 일단 볼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어요. F10을 눌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티클 라이트 한 번도 안 했는데 아티클 리스트 해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동작하죠? 일단 아티클 리스트 명령어를 얘가 너 나랑 똑같네 하고 이쪽으로 빨아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실행이 되는 건데, 가장 먼저 if문 봐야죠. if문을 봤더니 게시글 쓴 적 없으니까 아티클스의 사이즈는 0이 맞겠죠? 그럼 이 조건이 참이 될 거고, 이 조건이 참이 돼서 이만큼을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존재하는 게시물이 없습니다 라는 거 하나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 컨티뉴를 만나게 돼서 밑으로 못 내려가고 올라가겠죠. 무한반복으로. 그럼 이 밑에 있는 번호나 제목 이런 거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겠죠.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게시물이 없는 경우 아티클 리스트 했다, 존재하는 게시물이 없다 해놓고 명령어를 다시 입력받으라고 하죠. 이 명령어를 입력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꼭대기로 올라가 놓고 보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다시 밑에 있는 거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명령어 입력받아라 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아티클 라이트를 한 번이라도 했어요. 1번 글 썼죠. 이제 리스트를 하면 뭐가 나온다?
번호 제목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번호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이건 뺄게요. 첫 번째 탭은 오히려 보기 힘든 것 같아서. 자, 이제 보여주면 되는데, 리스트에 들어있는 아티클 객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줘야 돼요. 거꾸로. 그럼 우리가 뭘 써야 되죠? 그쵸? 반복문을 일단 사용을 해야 돼요. 포문으로. 자, int i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네, 사이즈로 할 건데, 왜 0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이즈로 하냐? 역순회를 해야 되니까. 그죠? 정순회를 할 거였으면 애초에 이걸 쓸 필요도 없죠. 그냥 향상된 포문으로 손쉽게 넘겨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순회를 할 거니까, 그럼 int i는 articles의 사이즈인데, 이대로만 하면 되나요? 여기 -1까지 해줘야겠죠? 사이즈는 마지막 인덱스보다 1 크니까. 근데 우리는 마지막 인덱스 번호부터 돌려야 되니까. 자, 그리고 i가 0이 될 때까지, i가 0이 될 때까지 1씩 감소해야겠죠? 얘는 거꾸로 가는 거였으니까. 뭐지? 저장을 안 해서 그랬군요. 자, 이러면 i가 articles size -1부터, 예를 들어 게시물이 지금 3개가 들어있대요. article write를 3번 했대요. 그럼 articles의 사이즈는 몇? 게시물이 3개 들어있을 때 articles의 사이즈는 몇? 3이겠죠? 자, 그러면 3-1이니까 i는 몇부터 시작해요? 2부터 시작을 하겠죠? 2부터 시작을 해서 한 번 반복문이 돌 때마다 1씩 감소를 하게끔 세팅을 해놨는데, 이 2부터 시작한 애가 1씩 감소를 해서 어디까지 돌아요? 0이 될 때까지 돌겠죠? i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니까, 2는 처음에 2는 0보다 당연히 크죠? 참이니까 돌 거고, 그 다음 1,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돌 거고, 0,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으니까 돌 거예요. 그럼 -1이 된 순간 더 이상 못 돌고 나가겠죠?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2번, 1번, 0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뽑아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역순회하는 반복문을 적어준 다음에 자, 일단 articles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꺼낼 때 한 가지 방식이 필요했죠. 그냥 갖다 쓸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articles.get 해서 인덱스 번호로 articles에 이제 0번, 1번, 2번 방에 데이터들이 리모컨이 들어있었는데, 그 리모컨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반복문 돌 때마다 이 article이라고 하는 변수에 꽂아준 거죠. 실제로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 자, 이러고 나서 출력문에다가 F로 바꿀게요. 자, 번호부터니까 %d, 그리고 탭 버티컬과 탭 %s, 그 다음에 탭까지, 그리고 줄바꿈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순서대로 article.id, 그리고 article.title 이렇게 넣어주게 된다면, 해당 객체가 가지고 있던 글 번호랑 글 제목을 꺼내와서 출력해서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출력문까지 적어준 거죠.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았는데 리스트를 하면 존재하는 게시물이 없다. article write를 한번 하고, article 글을 한 3개 써볼게요. write, article write. 자, 글 3개 썼어요. 이제 리스트 하면 글 3개가 나오는 거죠. 역순회를 시켰으니까 순서대로 뒤부터 3, 2, 1 순으로 나오는 거고. 자, 근데 물론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긴 해요. 이러면 이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가독성적인 면을 봤을 때 사실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좋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하시다 보면
사용자 정의 객체를 리스트에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어요. 실제로도 꽤나 있는 경우들인데, 그렇게 사용을 할 때 이제 리스트에 담겨 있는 객체들은 보통 반복문, 순회를 통해서 데이터를 꺼내거나 사용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통 이렇게 해줍니다. 가독성 면에서 이게 좀 더 좋아요. 근데 본인이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가독성에 막 엄청 그 다이나믹한 차이가 있진 않아요. 들여쓰기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100배 나아요. 이렇게 쓰는 게. 들여쓰기 안 하는 사람은 다른 거 둘째 치고 코드가 아무리 깔끔하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들여쓰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진짜 싫어요. 분석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여기를 그냥 이걸 갖다가 쓰든 이렇게 뭐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쓰든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가독성적인 면에서 이게 좀 더 대중적인 표현이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기능도 만들어 냈으니까 여기까지 커밋을 좀 하도록 할까요? 자, 이것도 제가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올라갔고요. 이렇게 올려드린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같이 활용을 하시라고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뭐 더 뭔가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없으니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자바를 들은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이 기능들을 만들어 나가는 건 좀 힘드실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저랑 같이 자바를 듣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시겠지만, 사실은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 생각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과정이고, 안 해보셨다고 해도 자바를 이해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친구들이니까 천천히 복습해 가며 내용을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 잠깐 동안 이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를 쭉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끝나자마자 바로 DBMS 간단하게 들어가고 DB 접목된 JDBC 아티클 매니저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쭉쭉 진도를 나갈 거니까, 지금 현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이거 하는 거 조금 너무 직전에 해서 좀 재미없다, 너무 뻔하다, 너무 쉽다 느끼셔도 좀만 참고 복습의 개념으로, 이거 반복 숙달도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만 참고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